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리적인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토시 하나 못 바꾼다며 완전히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러니 입법 독재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지금 2대2 회동을 통해 조율하자는 제안, 수용 가능성이 있을지 먼저 이번엔 오신환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 복원하자고 하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서 정치의 복원을 선언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입장을 바꿔서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쪽 정당의 진영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을 세상에 자꾸 내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2대2 회동에 대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동의하고 그 속에서 논의를 좀 진행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유럽 상이나 아니면 좀 미국의 상공회의소 암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그 외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들이 좀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법안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양쪽이 극단적인 부분들을 좀 제거하고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자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단 한자도 바꿀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 거대 여당의 의석수로 만약에 입법을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저는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좀 복원하는 차원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취지로 어쨌든 취임 후에 지금까지 입장을 견제해 왔잖아요. 민주당이 좀 이것을 수용하고 변화를 좀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그 정부에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고 더 이상의 수정의 여지는 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2+2 회동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저는 오랜만에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만나서 소통해보자라고 하는 태도가 무조건 반대만 하진 않겠다. 그리고 우리도 일부의 의견 개진을 해서 수정 하나 같이 만들자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한 상황에서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노란봉투법의 어느 조항, 사실 뭐 2조, 3조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결국에는 원청과 하청에 대한 사용자의 그런 범위 확대나 아니면 여러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취지와 다르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소통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과연 그냥 만나서 무리하게 반대만 할 것인지 만나서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가능성을 소통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쉬운 것은 지금 21일 이렇게 방문진법 했고요. 그리고 22일 날 EBS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렇게 본회의가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결돼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야 만나자고 했다는 거는 너무 뒷북인 자세이다. 그래서 사전에 워낙에 노란봉투법도 지난 윤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또 거부권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진작에 만나서 요청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는 과거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던 그런 법, 물론 거부권을 행사했죠. 근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을 했던 법이에요. 그건 이제 민주노총의 어떻게 보면 청부 입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가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합리적인 의원들의 경우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특히 외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법들을 통해서 과연 하청에 있는 그 기업까지 만약에 원청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을 만나서 노조 협상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업하는 환경들이 굉장히 큰 생태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저는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만나서 협상 테이블에서 각자의 의견들을 털어놓고 과거에는 그 극단적인 내용들을 배제하면서 가운데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치가 기본적으로 복원이 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과정이지
정치가 늘 내 입장에서만 무조건 옳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만약에 과거와 정치가 바뀌어서 10년, 20년 뒤에 또 다른 어떤 150석 이상의 거대 여당, 거대 야당이 탄생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정치를 계속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지 않은 민주당이 만들었던 지금과 같은 잘못된 관행들은 예. 빨리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신환 의원님 말에 공감을 하면서도 지난 정권에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지해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통과가 되더라도 결국엔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은 무용지물이 되니까 우리는 협의점이나 아니면은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이런 것들에 매우 소홀히 했었다는 것이 분명히 있고 원청과 하청에 대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었다면 그러면 이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노동자들의 현장에서의 안전 그리고 생명 보전 이것을 위해서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아나무인하다가 이제는 정말 통과되기 직전에 오니까 이제 2+2 회담을 하자 그거조차도 우리 정치가 그동안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특히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그런 모습들이 매우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과거에 예. 자꾸 윤석열 정부의 행태, 과거에 있었던 그 부분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보수 정권이 오다가 지금 처음으로 이재명 정권으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는 도대체 그럼 민주당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탓, 니 탓 공방만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정치가 해야 될 기본적인 그 정치 복원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새기고 말씀드린 대로 네. 너무나 과격하고 담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걸러내고 그 속에서 함께 100보가 못 가면 50보라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부권으로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했던 것은 불가피하게 소수 그 당시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그런 의석들을 가지고 야당에서 밀어붙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네. 행정 권력과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면은 어느 시기에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을 좀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읍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위태로운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 논의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걷어차지 말고 분명히 좀 만나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